일단 저는 환율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어,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코스피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코스피 상승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적자도 한 7개월 정도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고, 그만큼의 수출의 뭐, 볼륨이 줄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수출에 그냥 볼륨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결국에 환율이 오른 이득이 없어져 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야 코스피는 상승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무역 흑자가 돼야 코스피는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신경 써서 보는 건 환율 그리고 수출입 동향. 매월 수출입 동향 발표를 하거든요. 그 수출입 동향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아까 우선은 조금 또 궁금해진 게 아까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분산 투자는 항상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몇 종목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은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요? 저는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는 10종목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열 음,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업 음, 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안 보고 겉으로 보기에 그냥 분위기로만으로도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것, 그럼 뭐 나만의 기업 분석이라면 그것도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열 종목이 넘어가면 사실 그 종목을 다 감시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주식은 3개 갖고 있고요. 네, 미국 주식은 2개 갖고 있어요. 어, 5종목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2020년에서 2021년에는 한 10종목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였죠. 왜냐면 손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리밸런싱도 하고 한 종목에 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0종목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한 섹터별로 3개 정도 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 진짜로 내가 투자 경험이 없는데, 나 분산 투자 하고 싶다. 그러면, 섹터별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섹터만 골라서 ETF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환율하고 수출입 동향 같은 것들을 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뭐 그 현금 비율을 좀 조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비율은 저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손절한 종목도 있고 그 전에 이미 현금화를 시켜 놓은 것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은 그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환율은 뭐 얼마를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상하지 않는 것이 환율이에요. 다른 기관에서도.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예측하지만 환율만큼은 아무 기관에서도 예측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환율은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1,500원을 넘게 된다면, 사실 지수는 2,0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시 2,300, 2,400, 2,500을 갈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제가 볼 때 올해 말에는 1,400원 이하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모든 물가의 지표들이 거의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유가도 거의 100불대에서 80불대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주비,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물가는 여기서 더 이상 오른다면 어떤 큰 리스크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큰 리스크가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슬픈 얘기지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에서 뭔가 갑자기 뭔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저는 환율은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음. 결국엔 우리나라도 많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국제적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역 극자는 사실은 에너지가 지금 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역 극자는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한 세 개 섹터 정도 매수를 하면 좋겠다. 섹터로 투자를 한다면 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좋게 보고 계시는 뭐 섹터라든지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반도체를 꼭 네. 꼽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꼽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는 이제 우리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아주 적절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도체 투자를 어려워하는 거고, 저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계속 모아가고는 있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합니다. 네, 그게 뭐 분할 매도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다 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어느 정도 하면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AI는 지금 현재 독주하는 기업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이 세 가지 기업을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있고요. 뭐 테슬라도 리스크는 있죠. 뭐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사실 한국 바이오를 생각하면은 되게 음.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국 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SK 바이오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의 바이오 주식들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면 일단 해외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뭐,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약을 대량 생산하는 뭐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체제를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국 주식에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길게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반도체 ETF 있으니까 반도체 ETF를 가시면 되고 AI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하시거나 뭐 로봇 관련주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도 ETF가 있으니까 바이오 ETF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하신다고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금액을 한 번에 제발 좀 투자하지 마시고 음. 조금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AI하고 바이오는 조금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네. ETF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맞아요.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 주식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는 되게 괜찮은 주식들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뭐 몇 개 얘기해 드리면 많이 뭐 진짜 욕을 먹고 있지만 셀트리온도 진짜 좋은 기업이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ST팜이라는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런 기업들 모아 가시면 지금 진짜 많이 하락한 상태니까 모아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네. 많이 빠졌다가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바이오에 좀 많이들 주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도 지금 보니까 되게 여러 호재들이 조금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만큼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바이오가 좀 저도 저의 귀에도 많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되는 아,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이라는. 시도를 많이 해야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게 나오는데 신약은 사실 성공하지 않으면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적자 기업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를 한국 주식에서는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요, 대표님, 이런 섹터들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한번 진짜 길게 한번 한 5년에서 10년 보고 이제 텐베거 한번 노려보겠다. 팔지 네, 않고 10배 될 때까지 한번 안 팔아보겠다. 네, 그런 주식을 한번 내가 뭐 내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뭐 한 10만 원씩 단돈 10만 원이라도 10분의 1만의 금액이라도 정말 11조 하듯이 내가 한번 네.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유명하게 보시는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있죠. 일단은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측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저는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해외 매출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주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면 애플하고 테슬라를 꼽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올라 있고 지금 더 이상 뭐 10배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애플이나 테슬라는 뭐 10배는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과연 10년 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을 과연 그 전부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DVD 우편으로 그냥 발송해주던 그런 넷플릭스를 과연 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냥 기숙사 학생 프로필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올려주던 사이트를 페이스북으로 발전시킨 그 페이스북을 지금 메타가 좀 힘들긴 하지만 네 그런 걸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험과 실력에서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10배가 될 종목에 10억 넣고 100억 넣고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그렇죠. 번에. 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뭐 텐베거가 나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넣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랬을 때 온전히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배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